이제 오늘도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02-2000-49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2034 또는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우리 기술인데요. 네. 예, 오늘 유수가 좋아가지고 매수를 했더만 막판에 쫙 빼버리네. 아, 오늘 들어가신 걸까요? 예, 오늘 들어갔어요. 네, 마지막에 많이 떨어져서 고민되실 것 같아요. 어떤 전략 네.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예, 2주. 네, 이주 본부장님께 바로 들어볼게요. 네, 혹시 오늘 매수를 하셨을까요, 시청자님? 예, 오늘 했어요. 오늘 아, 유수가 오늘. 좋아서 네. 매수를 했더니 막판에 쫙 빼버리네. 아, 오늘 시초가에 매수를 하셨구나. 일단은 네. 한번 처음에 매수하실 때 비중이 30%시면요. 좀 부담되는 상황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 이렇게 오늘처럼 시초가에 공략을 하실 때는 한 번에 비중을 30% 사시기보다는 좀 분할해서 매수한다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원전주들은 오늘 사실 동반 하락했거든요. 섹터 전반적으로 지금 다 하락을 했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하락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모멘텀이 사라졌다기보다는 그동안 기대감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고 특히나 우리 기술 같은 경우도 4월 9일 저점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약간 세론으로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날 이틀 동안 또 연휴 기간이라서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차익 매물이 좀 나왔다. 이 정도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술이 가지고 있는 계측 제어 설비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모멘텀이 사라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원전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적으로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오늘은 이렇게 쉬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매수를 하셨던 가격대 자체가 시초가라서 여기서 지금 고점 대비해서 8% 정도거든요. 그래서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손절이나 비중 축소 라인은 좀 정해놓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21 이평선 부근 1860원 부근이 이탈을 하게 되면은 추가로 조금 더 밀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을 해서 만약에 여기까지 밀려서 주가가 더 하락하게 되면은 지금 30% 비중 중에 일부는 비중을 좀 줄이신 다음에 좀 어느 정도 조정 이후에 다시 주가가 안정될 때쯤 다시 들어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원전 관련 주들은 BHI랑 두산 에너빌리티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원전에 대한 모멘텀도 있지만 가스 터빈에 대한 매출 기대감이 더 큰 상황이에요. 특히나 BHI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필리핀 쪽에 5,200억 가량 수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중소형단보다는 BHI라던가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대장격 역할을 하는 종목군들이 크게 수주가 나오면서 그쪽으로 수급이 몰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산에너빌리티라던가 BHI가 빠진 것보다 오히려 중소형주 단에서 더 많이 빠졌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좀 손절 라인이라던가 비중 축소 라인을 정해 놓으시고 좀 홀딩 하시는 전략을 세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조금 내가 답답하다 하시면은 좀 어느 정도 비중을 매도를 하신 다음에 이 부분을 다른 원전 쪽으로 그러니까 BHI라던가 두산 에너빌리티 쪽으로 조금 교체하시는 매매도 좋은 전략일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면서 일단 처음에 매수하실 때 한 번에 막 사시기보다는 조금 나눠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앞으로도 대응을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대형주 쪽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5월에는 원하는 수익만 얻으시기 바라고요. 나도 종목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2000-4999번 또는 문자샵 2034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하이브 네. 하도 게임주에서 10년 살아도 안 해봤는데 어제 한번 사봤어요. 게임주요? 예, 26만 5천 원에 네. 한 7% 샀는데 네, 하이브 혹시 조금- 오늘 들어가셨을까요? 어제 아, 어제 들어가셨는데. 그제 예. 아, 네. 수요일에 들어갔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예. 앞으로 BTS 컴백 관련해서 더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우리 박재순 이사님께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데 우리 네. 이제 박재순 이사님
BHI 3만 원에 팔라고 해서 3만 원에 전화는 안 나가고 있어요. 3만 원에 팔 수 있을런지 매도가. 아, BHI. 하이브 매도가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하이브는 네. 이제 상담 받고 BH도 말씀을 해주실 때 우리 박 교수님이 어제 그젠가 아, 네. 그래서 3만 원에 전화는 나가겠죠? 네, 그럼 일단 하이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하이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업황이 너무 좋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종목들을 관심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특히나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가 이제 BTS가 가장 매출 비중이 높은 그룹인데 지금 컴백을 한 달 정도 남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지금 제이홉이라든지 솔로 앨범들이 미리 나왔기 때문에 벌써 실적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작년 대비했을 때 실적이 상당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이 하이브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YG 엔터테인먼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일단 상승 모멘텀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단 보유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 지금 전고점에서 저항이 조금 나오고 있긴 하지만 크게 걱정될 정도는 아닙니다. 오늘 수급을 보더라도 지금 외국인들이 뭐 던지고 있긴 하지만 뭐 크게 던지는 건 아니고요. 약간의 차익 실현 물량 정도는 나오고 있지만 기관들은 오히려 지금 5거래일 연속적으로 매집을 하면서 오히려 추가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제가 봤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1차적인 목표가는 한 30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지고 가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뭐 업황이 워낙 좋고 관세에도 무관하고 대외 변수에도 강한 그런 섹터다 보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좀 들고 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BH라고 하셨나요? BH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반등이 좀 나오다가 지금 횡보가 좀 나오고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섹터 같은 경우가 지금 BH와 굉장히 비슷한 유사한 패턴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만 이제 BH 같은 경우는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흔들림 없이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연 저점 구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실적 발표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AI 관련된 수요가 여전하구나라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반도체가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또는 기판이라든지 이런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그래서 일단 BH도 지금 수준에서는 절대 팔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이라면 뭐 하반기까지 쭉 끌고 가신다면 1차적으로는 한 17,000원 정도 전까지는 저항을 고려해서 목표가로 잡아도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한 번씩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한번 담아도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의 상담으로 꼭 좋은 결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나도 이 종목 매도 타이밍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하나솔루션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32,200원에 15%입니다. 네, 이 종목도 혹시 오늘 들어가셨을까요? 아니요, 오래전에 했는데 네. 못 팔고 지금까지 들고 있어요. 꽤 되셨는데 태양광 관련해서 더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어요.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네, 박철순 이사님이요. 네, 박철순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 일단 하나솔루션 좀 오래 가지고 계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던 그 성과를 이제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네. 지금 매수가 부분까지 올라왔잖아요. 지금 네. 정규시장 종가 기준으로는 일단 뭐 큰 돈은 아니지만 100원이 올랐습니다. 일단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조금 더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이 최근에 좀 기대감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도 있고 실제로 이 하나솔루션도 재무적인 상태로 봤을 때도 작년 대비했을 때 올해 완벽하게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 구간, 즉 턴어라운드가 되는 구간에서 보통 주가도 바닥 찍고 급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솔루션은 업황도 괜찮고 그다음에 지금 실적도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상황, 주가도 실제적으로 이 턴어라운드에 기대감에 힘입어서 지금 반등이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끌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는 저항이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35,000원 정도 선에서는 한번 연 고점 부근에서 저항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 한번 저항이 나오면 만약 단기 자금이라고 하신다면은 뭐 한번 매도를 고려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좀 더 나 길게 끌고 가겠다라고 하신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45,000원 정도까지는 일단 2차 목표가로 봐도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어떤 저항만 없다면 일단 업황이라든지 상승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지금 없는 상황이다라는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45,000원 2차 목표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행복한 5월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00-491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네. 고민이실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네. 매수가랑 3470원. 34,470원이요. 예, 15%요. 네. 혹시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오래됐어요. 아, 네. 오래되셨는데. 앞으로 오늘 원전주들 팔았어야 전망이. 됐는데. 네네네. 네, 앞으로 원전주들 전망이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어요.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주호 본부장님이요. 네, 이주 본부장님 상담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오래되셨다고 하셨는데 네. 혹시 얼마나 오래되신 걸까요? 혹시 막 한 2021년 이때쯤 매수하신 걸까요? 네, 그때 이제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네. 그게 좋다 해가지고 그냥 사가지고 여태 끌고 네. 왔어요. 정말 4년 동안 오래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요, 이게 지금 여기서 끝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원전과 관련해서 지금 뭐 수주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요. 지금 이번에 체코 수주로 끝날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수주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번에 두산 에너빌리티 실적을 보면은 실적이 그렇게 만족스러운 실적은 나오지 못했지만 가스터빈 쪽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이 가스터빈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LNG 천연가스를 태워가지고 전기 에너지로 만드는 그게 가스터빈인데, 사실 우리가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 전기가 계속적으로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ESS라던가 고체산화물 연료 전지라던가 이런 걸 붙여가지고 데이터 센터에서 연료를 공급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게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다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가장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이 가스터빈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2분기 이후부터 실적의 개선세가 더 나오지 않을까,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증권사에서는 TP를 34,000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곳도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오랫동안 거의 4년 동안을 기다려 오셨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그때 21년도 코로나 때 38,000원대 터치를 하고 다시 한번 3만 원대 트라이를 했다가 2월 달에, 그러고 나서 다시 조정받고 다시 지금 트라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3만 원대를 거의 세 번째 트라이 하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 모멘텀 자체가 저는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만약에 SMR에 대한 부분들과 원전에 대한 추가 수주, 그리고 가스터빈에 대한 걸로 인해서 수익성에 대한 개선까지 더해진다고 한다면 2분기에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저는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답답하시고 4년 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하고 나가기에는, 손실 보고 나가기에는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권 들어오실 때까지는 조금 참고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39,000원 구간을 돌파가 나오면은 위에 매물대가 더 이상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보유하라는 말씀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팔았어야 되는데 못 팔은 거가 엄청 안타까웠는데 감사합니다. 네. 네, 앞으로 또 실적 관련해서도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고민이 꼭 해결되셨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SK 이터닉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19,000원에 15%입니다. 네, 혹시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4월 말쯤 된 것 같은데 오래진 않았어요. 네, 최근에 매수하셨는데 매수가까지 다시 와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주호 본부장님요. 네, 이주 본부장님께 들어볼게요. 네, 시청자님, 일단 아까 두산 에너빌리티도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결입니다. 사실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뭐 태양광, 풍력, 신재생에도 모멘텀이 있지만
고체 산화물 전지와 관련된 모멘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AI 데이터 센터 전력 이런 공급이 계속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금 ESS와 연결이 돼서 데이터 센터에다가 전력을 공급한다던가 아니면 만약에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지금 뭐 조율 중이긴 하지만 실제로 진행이 됐을 때 쇠빙선뿐만이 아니라 알래스카 지역 자체가 얼음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발전기라던가 이러한 열을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그에 좀 준하는 ESS 시스템들이 많이 공급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쪽과 연결돼서 좀 모멘텀을 받아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상승세가 좀 이어졌던 거는 아무래도 태양광 관련주들 올라가면서 같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오늘의 이 캔들 모양은 아마 대체거래소에서 좀 왜곡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오늘 종가 자체를 잘 보시면은 16,000원대는 일단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돌파 한번 나오고 나서 다시 조정받고 16,000원대는 지켜줬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우리나라 지금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은 뭐 신재생이라던가 아니면 뭐 기타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정책과 관련돼서 어떤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가 이번에 호실적이 나왔다라는 점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동안 태양광 산업 자체가 굉장히 빛을 발하지 못했던 게 실적에 대한 문제가 가장 컸었어요. 근데 이번에 좀 그 부분을 극복했다라는 점이 태양광이라던가 신재생 쪽에 수급을 좀 불러왔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만약에 연준이 지금 미국 경제 지표 자체가 고용이라던가 PMI 지표들이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로 지금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상황에서 신재생 관련주들은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간다고 한다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풍력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태양광이랑 그나마 이제 원전 쪽은 좋아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와 태양광과 이런 쪽으로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재생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특히나 지금 에너지가 계속 부각받고 있고 전력기기는 특히나 유럽 쪽의 정전 사태로 인해서 좀 수혜를 받고 올라가는 상황인데 어쨌든 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부분들이 이러한 기업들이 이런 공급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ESS 쪽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면서 저는 보유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재생 관련해서 홀딩해보자는 의견 주셨고요. 꼭 유익한 투자 판단이 되셨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종목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전화나 문자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위메이드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26,500원에 25%인데요. 네. 오늘 갑자기 5,000원이 빠졌어요, 또. 아, 네.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오래됐어요. 한 아. 2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네, 오래되셨는데 오늘 또 많이 빠져서 고민되실 것 같아요. 네. 혹시 어떻게 매수가 해야 다시 되나요?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매수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67,500원. 네, 정말 고민이 크실 것 같은데 게임 관련해서 어떤 전략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두 분 다 매도 의견 주셨어요.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아, 네. 박철순. 네, 박철순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위메이드 좀 아쉬운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 이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위믹스가 지금 다시 한번 재상패 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당연히 악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매도 의견을 드렸는데 지금 추가 하락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상태에서 사실 반등이 바로 나오느냐 아니면 추가 하락이 나오느냐라고 봤을 때 추세적으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빠질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도 의견을 드렸던 거고 일단 다만 이게 지금 수급을 봤을 때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오히려 오늘은 좀 담아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적극적인 매수세는 아니고요. 일단 천천히 지금 낙폭이라면 일단 펀더멘탈을 봤을 때는 충분히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천천히 분할 매수를 담고 있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기간을 신경 쓰지 않고 가격만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그런 가격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다만 지금 악재가 오늘 터졌기 때문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좀 자신 있게 빼실 수 있다면 잠깐 현금화를 시키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금을 잠깐 시키시고 지금 추세가 좀 끝나고 지지선을 만들고 반등 나올 때 그때 다시 사시면 오히려 더 싼 가격에 주식수를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현금화를 시키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드리겠고요. 그 실적적인 면에서는 사실 올해 기대감이 좀 높습니다. 작년까지 상당히 뭐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회사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기 때문에 분명히 사야 되는 종목이긴 합니다. 다만 지금 잠시 내리는 소나기를 좀 피하자는 관점에서 잠시 현금화를 시켰다가 저점 만들고 반등 나올 때 다시 매수하시면 조금 더 싼 가격에 더 큰 주식수를 늘릴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를 설정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매수가가 67,000원이신데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비중이 25% 정도 되시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단가를 많이 낮추시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현금 여력상.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를 제시해 드린다고 한다면 올해 실적을 감안했을 때는 사실 저는 7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있긴 하거든요. 실적만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노이즈만 좀 해소가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요. 잠시만 현금화 시키시고 제가 봤을 때는 한 22,000원 정도 선 안에서는 지지선이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다시 한번 반등 보고 매수하시면 조금 더 편안한 매매가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들고 계시면 아마 심리적으로 힘드시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화를 시키시기를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일단은- 바로 여보세요? 네. 바로 팔아야 되나요? 네, 지금 거래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일단은 현금화 시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넥스트 트레이드에서도 지금 보면은 주가가 좀 아주 뭐 강하게 빠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락세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연휴를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시 개장이 된다고 해도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연휴 이후에 다시 한번 타이밍을 잡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금화 가능하시면 현금화를 시키시고요. 만약에 못 하신다라고 하신다면 다음 주 수요일 날 본장이 다시 한번 열리고 나서 주가가 반등이 나온다면 좀 들고 가도 되겠지만 바로 빠지는 느낌이 있다고 한다면 일단은 현금화를 시키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네. 현금화해보는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종목에 대한 고민이 시원하게 해결되셨기 바라겠고요. 지금도 화면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으니까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한이세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미숫가루 12,500원이고요. 20%예요. 네, 혹시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한 2년 된 것 같아요. 2년이요. 네. 아, 그래도 오늘 꽤 올라줬는데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어요.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주호 대표님이요. 네, 이주 본부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뭐 2년 정도 가지고 계셨는데 혹시 이 파미셀이라는 기업이 어떠한 사업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의약품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줄기세포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가 오르는 거는 다른 이유예요. AI 사업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산이 지금 엔비디아 쪽으로 동박 적층판을 공급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절연제, 뭐 레진이라던가 경화제 등을 소재를 공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미셀이 지금 두산 주가랑 거의 비슷하게 두산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그 부분이 부각을 받으면서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파미셀은 그런 주기세포와 관련된 치료와 관련된 기업인데 최근에는 그쪽은 거의 뭐 움직임이 없고 오히려 지금 AI 쪽으로 지금 뭐 불이 붙으면서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쨌든 가격적으로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은 상황이고 최근에 이 AI 가속기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특히나 이수페타시스도 그렇고 지금 두산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좋은 시세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미국에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랑 메타에서 AI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뭐 더 줄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지금 이렇게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파미셀 같은 경우도 어쨌든 절연제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추가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유하셨던 기간 자체가 좀 길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지금 12,900원짜리가 돌파가 나오냐 안 나오냐가 중요하고요. 만약에 돌파가 나올 경우에
13,0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 13,000원 구간에서 절반 정도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 10% 정도를 가지고 수익을 더 만들어 보시는 전략을 세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또 오래 가지고 계신 분들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 본전 왔을 때 바로 팔고 그냥 나가시던가 아니면은 조금 더 보시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한 몇 년 가지고 계시다가 뭐 몇 달이든 몇 년이든 오래 가지고 계셨다가 매수가까지 올라왔을 때 다 팔아버렸는데 더 가면은 진짜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매수가 위로 올라오고 수익권 들어왔을 때 절반을 팔고 나머지를 더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절반 팔았는데 빠지면은 오히려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서 다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오래된 종목군들은 좀 큰 욕심을 내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리스크를 관리하자는 취지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매수가 위로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뭐 앞으로 5월 달에도 계속 이 AI 가속기라던가 뭐 AI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시세가 나와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오늘도 또 거래량도 좀 붙으면서 양봉이 좀 나왔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유하셨다가 이제 매수가 위로 올라왔을 때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를 좀 더 챙겨보시는 전략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절반 정도 매도하는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금요일도 편안하게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00-491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포스코 DX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28,000원에 20%입니다. 네, 혹시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한 2달 됐습니다. 아, 2달 되셨는데 주가가 좀 더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는데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박철순 대표님이요. 네, 박철순 대표님께 바로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포스코 DX 조금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조금 빠졌기 때문에 좀 걱정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가격권이라면 뭐 크게 부담이 없는 선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좀 홀딩을 하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자동화 설비라든지 이런 스마트 팩토리 아니면 스마트 솔루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엔비디아와도 지금 같은 협력 관계에 있을 정도로 상당히 기술력이 지금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주가가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 부분들은 실적 때문이었는데, 직전 실적 자체가 지금 사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빠졌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뭐 단기적인 이슈지 뭐 크게 지속적으로 실적이 안 좋아질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주가가 밀렸을 때 신규 접근도 지금 고려해 볼 수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은 항상 탄탄하게 나오는데 지금 주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도 반등 나오는 거 보시면서 사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최고가가 보면은 79,000원까지 갔다 거의 8만 원에 육박했던 종목인데 지금 2만 원대니까 엄청나게 할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빠졌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실적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는 빠졌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은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는 충분히 매수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당연히 전고점 저항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자금이라고 하신다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3만 원을 목표가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길게 난 하반기 그 이주까지도 끌고 갈 수 있는 여유 자금이다라고 하신다면 사실 상승률이 좀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2차 목표는 한 45,000원, 그 다음에 더 길게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6만 원 이상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편하게 좀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기술적으로 이제 지지선이 무너지면 투매가 나오기 때문에 22,000원 정도가 무너진다면 잠시 현금화 시키셨다가 변동성이 좀 잦아지고 반등이 나올 때 다시 한번 재매수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궁금한 게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지금도 종목 상담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나 유튜브 채팅창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편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